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은 파벽 업체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욕먹을 것 같아요. 악플 달리면 어떡하죠? 악플 달리면 안 되죠. 상처받아. 요즘에 장마철인데 장마철에 비가 새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를 고르실 때 피해야 될 집,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오늘 외장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빌라에서 살려고 딱 갔어요. 그럼 외장재가 뭔지부터 일단 봐요. 주택에 쓰이는 외장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석재하고 조적하고 파벽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석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대신에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어가요. 조적은 초기 투자비도 중간으로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중간으로 들어가요. 처음에 집을 짓고 나서 발수제를 뿌리는데 그 발수제를 처음에는 한 2년 지나고 한번 뿌려주고 5년, 10년 지나고 또 한번 뿌려주고 그런 식으로 몇 번 뿌려야 돼요. 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파벽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는 굉장히 조금 들어가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벽체예요. 그러면 이게 단열재가 붙어요. 그러면 석재는 단열재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 에폭시를 발라가지고 돌을 이렇게 붙여요. 조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단열재가 붙어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쌓는 거예요. 단열재를 붙이고 공간을 띄고 벽돌을 쌓는 거예요. 파벽 같은 경우는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단열재를 붙이고 여기다가 메쉬 미장을 감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본드를 바르고 붙이는 거예요. 이 파벽은 뭐냐면은 이 조적의 벽돌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 2cm 정도로 잘라가지고 얇게 된 벽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석재하고 조적 같은 경우에는 이 단열재하고 외장재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얘는 공간이 없어. 딱 붙이는 식이에요. 근데 저게 비가 많이 새요? 이게 비가 새기도 새는데 문제가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얘는 샌다 하면은 겉에 발수제만 발라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새도 이 공간이 있잖아요. 집 안에서 잘 못 느껴요. 만약에 창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물이 새다가 창문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창문 위쪽만 발수 처리 잘하고 만약에 이제 줄눈이 좀 벌어졌으면은 줄눈만 보수 작업만 해주면 안 샌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돌과 돌 사이를 실리콘으로 실링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만 좀 찢어진 데가 있나 보고 막아주면 안 새요. 얘는 딱 붙어 있잖아요. 찾기가 힘들어요. 얘는 물이 타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엄한 데서 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두 군데서 연락을 받았어요. 낡은 집인데 제가 방수업자를 소개를 시키려고 이제 견적을 물어봤더니 조적으로 된 집은 원인을 찾는데 400만 원을 달라. 근데 파벽으로 된 집 여기는 1,500만 원을 달라.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벽으로 돼 있는 집은 믿고 거릅니다. 어떻게 생겼죠? 생긴 거는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보여요. 자세히 어떻게 봐요? 첫 번째로는 파벽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가 일자로 나가는 붙인 면이 보이는 경우가 꽤 많고요. 아니면 기역자로 돼가지고 마감 처리가 되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럼 보면 보여요. 이거 파벽집이다. 근데 그럼에도 저 파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보통 이 집들은 주인이 살아요. 이 집은 주인이 잘 안 살아요. 그리고 이 집은 보통 빨리 팔려 그래요. 5년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파벽은 문제가 비 새는 거 찾기도 힘든데 이게 본드로 붙인 거다 보니까 비가 계속 타고 타다 보면은 이 본드가 약해져가지고 하나 뜯겨 나오면은 글로 비가 계속 더 들어가가지고 더 뜯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누가 다쳐가지고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도 있고 뜯겨져 나왔을 때 보수하는 비용도 있고 비가 새면 찾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파벽집은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짓게 되면은 석재, 조적 이쪽으로 좀 추천하는 거네요. 이쪽이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이걸로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공기 단축, 그 다음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격거리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중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 경계선, 내 땅 끝선에서 내 건물까지 0.5m, 그 다음에 여기는 1.5m 뛰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구조를 보시면은 단열재에 붙고 공간 떨어뜨리고 외장재가 붙는데 특히 조적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이게 요즘에는 200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20cm 하고 단열재도 뭐 한 10cm 붙고 공간 띄고 하면은 40cm 넘어가요.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한계선에서 건물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건물이 작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파벽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에다가 딱 붙여서 하기 때문에 건물을 좀 키울 수가 있어요. 건축 면적을 좀 넓힐 수가 있어요. 물론 건폐율이 다 찾아졌을 경우는 아닌데 건폐율이 안 찾아졌을 경우는 이 파벽집이 건폐율을 찾는데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5cm, 10cm가 이 건물 전체로 키워졌을 걸 감안하면은 아주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한두 평이라도 더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벽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파벽으로 지었어요. 근데 비가 너무 세. 갑자기 후회가 돼가지고 조적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해도 되나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단지 비용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저거에 그거 안 걸리나요? 제가 지나가다가 본 케이스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여기 벽을 다 뜯어내고 있더라고요. 저 집은 왜 그런 거예요? 했더니 조적으로 했는데 이격거리가 0.5m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다 뜯어낸 다음에 파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심각하네요, 여러분. 그럼 그 와중에 파벽을 좀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하시나요? 파벽을 저는 추천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명의 건축주한테도 파벽을 추천하질 않아요. 이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석재와 조적으로 해라.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파벽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거를 해놓고 하자 생겼다고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싫고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누가 시공을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하라고 해놓고 문제 생겼으니까 부실 시공이야 라고 하면은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벽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은 또 내걸고 있는 게 AS 또 길게 해주잖아요. AS를 길게 해주는데 자기가 이거를 골라놓고 나보고 이씨 뭐 부실 시공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는 그럼 받아들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실력을 탓하려고 해봐도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빠르게 5년 안에 하고선 8년 사람들이 많이 하겠네요, 파벽은. 거의 줄을 이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면만 석재로 하고 3면을 파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넓은 집을 선호하고 주차장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면적 때문에 파벽으로 하시는. 그럼 정면은 비가 안 새는데 5년 뒤엔 뒤쪽은 새겠네요. 그럴 일은 없나요? 5년 뒤에 반드시 새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잡기가 힘들다. 저희 현장에서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정면이 석재고 3면이 파벽인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화단이에요, 화단. 이 집이 엘리베이터실 밑에서 바닥에서 물이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기사가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방수를 정말 여러 차례를 했는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도 올라가서 지붕부터 보고 벽체도 다 봤는데 이상이 없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새요. 조금 오면 안 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실험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단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물을 2시간 정도를 화단에다가 담아놨더니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철수하려고 하는 찰나에 엘리베이터실에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파벽에서 단열재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타고 돌아가지고 여기가 자동문이고 여기가 엘리베이터실인데 3면을 이렇게 타고 돌아가지고 일로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만약에 제가 1분이라도 더 빨리 끝내고 야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철수를 했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이거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 건물 살 때 파벽으로 된 집은 좀 싼가요?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거는 거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외장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파벽으로 하시는 분들이 본인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저렴하고 빠르게 공사를 할 수 있는 파벽을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아마 파벽으로 된 집이라고 해서 매입을 하실 때 싸진 않을 거예요. 괘씸하네요, 되게. 본인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괘씸하네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빌라 잘 나가지도 않는데. 대표님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은 파벽 업체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욕먹을 것 같아요. 악플 달리면 어떡하죠? 악플 달리면 안 되죠. 상처받아. 네, 오늘은 장마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고르실 때 피해야 될 외장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급적이면 석재와 벽돌로 된 집을 고르셔서 가급적 누수가 없는 집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